외국마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다른 그룹주보다 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이제 공부해 보는데,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저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제가 포스코 그룹주를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포스코 그룹주가 뭐 무조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 맞출 수 없죠. 단지 참고로 공부하는 데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지금 포스코 그룹 전체가 체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린 공부하는 영상이지 이 영상이 어떤 종목이 특별히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저는 절대로 그런 확신을 드리지 않아요. 주식이 내가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친구가 뛴다 떨어진다를 맞추신다는 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고 강한 지금 섹터가 2차전지죠.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흐름을 좀 볼게요. ESS. 좀 예를 들면 어제 미증시에서 이게 플러스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ESS 관련 주식에 미국에서 이 친구가 2차전지 ESS의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실방을 좀 했거든요. 저부터 했는데 어제 21%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ESS 관련 주식이 미국에서 이게 끝났다는 건 우리나라 2차전지 역시나 ESS 관련 종목들이 뭐 무조건 미증시가 좋다고 무조건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다가 우리나라 ESS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내일 한 번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ES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자가 삼성 SDI입니다. 당연히 ESS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또 나가 삼성 SDI는 특히나 전고체 이쪽 일을 하죠. 그래서 삼성 SDI 주가가 뛰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애경케미칼이라든가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전부 다 어제 날라갔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이제 SK온인데, SK온을 자회사를 두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좀 후발주자들이 LG전시온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인데, 사실 뭐가 대장인가를 떠나서 주식시장에서는 강한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급이 들어온 친구가 진짜 대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공부했을 때 기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얘기를 먼저 해보면 LG전시온 주가가 굉장히 강하죠. 박스권 뚫어졌을 때 제일 좋아하는 돌파 매매, 이제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떤 자리를 특별한 가격대를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근간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매일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올려놓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지금 올라가기 전에 후성 같은 애들 제가 다 이런 데서 얘기해 드렸고 이만큼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어요. 에코프로도 당연히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 뚫어줄 때 얘기했고 이만큼 올라갔고, 특히 에코프로비도 마찬가지죠. ESS 관련해서 미국의 플루엔스 에너지가 많이 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ESS 관련 종목들이 다 내일 또 한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월봉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같은 날 금요일에 종가만 깨지 않으면 흐름이 더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가 좋아지면서 애경케미칼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날라갔죠. 전부 다 삼성 SDI 관련주예요. 이 친구 보면 어제 한 순간 21% 이렇게 찍고 왔더라고요. 뭐 내일 올라갈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그룹주가 있는데, 첫 번째 대장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포스코 그룹주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두 개가 있고, 물론 이 밑에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각각의 또 어떤 많은 섹터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미 에코프로 그룹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아직 포스코 그룹주는 에코프로 그룹주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보고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일종의 좀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좀 카페 운영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어요. 189명이신데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들어오시면 일단 제가 일반 회원으로 다 등급시켜 드리거든요. 일반 회원분들만 돼도 또 읽을 수 있는 글들은 많아요. 또 멤버십 후원하시는 분들 따로 게시판도 있고 꼭 참고해서 제가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자, 어쨌건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포스코 하면 많은 가족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철강주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앞으로 미래산업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이제 기술 투자자로 변신 중. 이렇게 이제 챗GPT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궁금한 거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 대한 이슈를 따와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 공부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죠. 자, 철강 중심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가 기술 중심의 투자사로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500억 원 규모의 1호 기업 주동 벤처 캐피탈 CVC 펀드를 조성했거든요. 요게 AI 쪽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수소, 탄소 저감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를 했습니다. 요 CVC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단순히 이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업들, 그러니까 자사 기술 사업과 연계된 스타트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물론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뭐 스타트업 기업들은 아니죠. 이렇게 그런 그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이 키워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기업이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사 기술 사업과 연계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의 협력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을 CVC 형태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 투자를 많이 할 거거든요. 투자 분야가 이렇게 돼요. 지금 원전 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두산의 BT가 지금 8만 원대 위에서 놀고 있고 7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을 텐데 그랬죠, 제가. 자, 투자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디지털 전환, DX 부분이 있고 에너지유라, 탄소 저감,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체질 개선하고 나갈 건데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슈는 알았어. 제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뉴스보다는 자리를 잘 보시라고 그랬죠. 특히 지금 흑연 리튬 이런 관련해서 포스코 부채비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미 매수 타임을 놓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공부할 때는 이거 뚫어줄 때가 매수 타임이었거든요. 1번 차트. 지금도 여기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올려놨는데 오늘 주말에 공부하셔가지고 가족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 중에 160만 들어왔거든요. 이날. 이게 10만 원짜리니까 거의 1000억이 들어온 거예요. 1000억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죠. 물론 이제 신규로 못 들어가죠.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뭐 금요일 종가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월요일 날 한 번 더 잘 뛸 확률은 있죠. 특히 월봉에서 요 변곡점 매물대가 가기 목표가인데 한 30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증권사 목표가가 25만 원에서 28만 원인데 거의 다 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지금.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16만 원이고 24만 원인데 50% 올라왔어요. 신규로 들어가기 되게 힘들죠, 이 친구. 꾸준히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자, 어쨌거나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금방 알려드렸듯이 절대로 제가 이 포스코 DX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내일 올라간다거나 뭐 급등한다거나 조정을 거친다거나 뭐 이런 거 몰라요. 특히 IR이 또 27일 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AI 디지털 전환의 이제 수혜를 보려면 사실은 포스코 DX가 불황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대장은 포스코 퓨처엠이지만 포스코 DX의 월봉의 이치를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여기가 있는 거고 이런 데 있는 거고 포스코 DX는 아직 바닥에 있죠. 특히 이식겨선이 저항선이긴 한데 주봉에서 60선을 뚫어주게 되면 강해요. 저번 주에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흐름이 좋아졌고 일봉에서 차트를 볼 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이 어떻게 봐 이거 그죠? 쭉 당겨놓고 봅니다. 이렇게 밀어놓고 봐야 이 친구의 각각의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매물대를 좀 뚫어주고 나가는 자리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여기가 되죠. 이미 뚫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날 포스코 DX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고 이렇게 뚫었죠. 두 번째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27,000원대요. 자, 27,000원대를 뚫어주게 되면 이 친구 어딜 가냐면 31,000원대, 33,000원대까지 가고 저기를 뚫어주게 되면 이제는 4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단지 이 주식이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5일선 깨지 않는 한 홀딩, 떨어지면 깨면 당연히 손절하면 됩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제가 아까 가족분들 설명해 드렸었는데 거의 860억이 터져 있는데 이 친구가 1000억이 넘어가는 순간 막 거래대금이 1000억, 2000억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친구는 강한 상승세를 가져오게 되고 지금 보면 매매 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외인들은 계속 사거든요. 꾸준히 삽니다. 특히 기관은 딱 하루만 팔았고 외인도 하루만 팔았고 거의 전체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사요. 최근에 특히 금요일날 거의 쓸어 담았죠. 이 왔다 갔다 잘 안 올라갈 때 쓸어 담았는데 개인만 팔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팔고 다른 거 올라가는 것도 내동매매하러 가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즉 포스코 그룹주 중에 만약에 포스코가 체질 개선을 한다면 다른 종목들보다 당연히 포스코 DX가 수혜를 불황이 높고 포스코 뷰체엠은 이미 2차전지 추세를 타고 강하게 뛰고 있으니까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죠. 이번에 지주사 항법 개정 얘기가 좀 있죠. 좀 더 강한 개정이 올 것 같은데 20개선을 뚫어주고 있고 예전에 제가 포스코 홀딩스 하면 여기 사기 했거든요. 이런 데 사시라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꼭 이런 데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60만원, 70만원대 사시는 분들, 또 우량하고 일 때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바닥권에 들어갈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봉에서 보면 이 포울조차도 역시나 매물대 뚫었어요. 이렇게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트 이렇게 보지 말고 쭉 당겨서 봐야죠.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대. 이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2만 6천 원이 됩니다. 지금 포울의 거래대금을 보면 원체 이제 그 거래대금이 큰 애니까 좀 400억 정도, 아니 저기 4천억 정도 터졌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5천억, 6천억, 7천억이 터지면서 요 매물대를 뚫고 나갔다, 이렇게 즉 33만 원대를 뚫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38만 원이 되게 되고 월봉에서 변곡점까지만 가도 40만 원대가 보이게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볼 수는 없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 자체가 지금 어떤 체질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차트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절대 차트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즉 2차전지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 사업도 안 했다면, 자동 전기차만 바라봤다면 에코프로 비앱이나 LG엔솔루션이 저렇게 뛸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해요? 2차 전지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ESS 사업으로 뛰어나갔잖아요. ESS 사업이라는 건 전력 저장 장치를 의미하죠. AI가 발전할수록 많은 전력이 소모되게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벌어들이는 이 모아놓은 전기를 보관해 놓을 장소가 필요해요. 그게 ESS 사업이죠. 특히 이게 전고체로 만들어진 배터리일 경우, 특히 LFP로 만든 배터리일 경우 굉장히 좋기 때문에 LFP에서 대장인 LG엔솔이 날아가는 거고, 전고체에서 대장인 삼성 SDI가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주식이 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주식을 살 거냐는 거죠. 물론 LG엔솔루션이 뛰기 전에 1번 차트에 샀으면 좋았고, 삼성 SDI도 당연히 1번 차트에 사면 좋았고, 한노화성도 제가 1번 차트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공부할 때. 이런 데 사는 거예요. 날아갈 때 저기 쫓아가 내동매매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포스코 DX가 크게 뛴 게 없죠. 물론 포스코 DX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단지 지금의 자리가 올라가기 전에 1번 차트를 만들어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자리에 있죠. 이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예전에 관심을 보고 있다가 요거 뚫어줄 때 똑같죠. 요거 뚫어줄 때가 매수 타임이거든요. 뚫어주자마자 이날 몇 프로 갔냐면 15% 갔어요. 눌림목 한번 쳤으니까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즉 기본적으로 포스코 푸친 5일선 안 깨거나 포스코 DX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가 이전 고점을 뚫고 날아가거나 거래대금이 실리거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음봉이 한번 더 떨어지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요날 신용 쓰고 미수 쓰신 분들 물량을 싹 날려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신용 미수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린 거고.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 좀 약하긴 해도 역시 밑에 한 번 차트 박스권을 뚫었어요. 월봉에서 본 바닥권이기 때문에 포스코 스틸리온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포스코 스틸리온 안 나눈 것 같아요. 가족분들하고. 이게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인데 대단하죠. 이게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공부한 친구들이거든요. 뭐 급등 안 한 게 없어요. 거의 다 날라갔습니다. 대단할 정도. 특히나 조금 날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상한가나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나오죠. 어쨌건 여기 공부한 종목들이고, 저번 나의 경제 공부에 다 해놨어요. 기업에 대한 이슈는 제가 카페에 따로다 정리해 놨으니까 카페에서도 이게 포스코 그렇죠. 제가 잘 공부해야 되는 거 올려놨죠. 여기다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물론 뭐 기업에 대한 이슈가 주가의 상승 가락을 맞춰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느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공부는 전적으로 카페에 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러고 공부하시고, 차트에 대한 공부라든가 수급에 대한 공부는 이 동영상에서 하시면 돼요. 특히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어쨌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미 다 많이 날아갔어요. 물론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프로 H는 좀 안 날아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대장은 에코프로 BM이 더 강해질 것 같고, 다른 게 강해지는 거고, 일단 포스코 그룹주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 크게 엄청나게 전체로 뛰진 않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첸,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까지, 전 포스코 엠텍이 빠졌네요. 그죠? 자, 포스코 엠텍을 보면 역시나 박스권 다 뚫어졌거든요. 이렇게 그냥 5일선만 할게는데요. 자, 갭을 띄운 친구가 하나의 주식의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데, 갭을 띄운 친구가 갭을 메꾸러 오지만 않으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포스코 엠텍이 갭을 띄웠는데 갭을 깨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월요일날 5일선이 이만큼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거차가 매수 타임이 되겠죠. 올라갈 때 뛸 때 내동매매 하지 마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공부하고
좀 보셔야 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첨단소재 공부했더니 상한가 갖고 한노화성 날라갔고 다 날라갔어요. 미래나노텍 뭐 안 날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또 올라간다고 자꾸 다른 거 팔고 쫓아가서 물리고 다 조정받을 때 또 손절치고 그러니까 또 이거 팔았다가 다른 거 올라가면 또 쫓아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친구 골라놨으면 대세 상승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매수해놨다면 안 좋은 친구 말고 그죠? 이해하셨죠? 자, 나머지 오늘 즐거운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가족분들은 분명히 나의 경제에 나의 공부하기 오늘 올려놨어요. 주말에 편하게 공부하라고 제가 아침 일찍 올려놨거든요.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나의 경제에 나의 공부하기 올려놨으니까 이게 재생 목록에 있죠, 이렇게 금방 올려놨어요. 이렇게 보면 반드시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제 성의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리딩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저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고 모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익 확증,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간다 뭐 난다는 거에 대한 제가 절대로 확증이라는 건 못 드려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